출근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어요. 아니, 제가 이 채널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책을 냈거든요. 이제 이게 뭐 엄청난 비법서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1인 학원을 운영한 지 한 8년 차 되었고 이제 영어 강사 일을 한 지도 10년이 벌써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이제 1인 학원 운영 에세이를 냈는데, 그게 어쨌든 사실은 책을 쓰긴 했지만 뭐 당연히 제가 썼으니까 잘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잘 팔렸으면 좋겠다와 진짜 잘 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가 책을 쓸 때 신랑 보고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신랑이 그건 욕심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맞아, 그건 욕심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한켠에,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게 교보문고 그 전자책 부문에서 CSA 분야 1위를 한 거예요. 일간 베스트 1위를 한 거예요. 게다가 종이책도 제가 소량으로 이제 인쇄를 한정판으로 했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제 돈으로 제가 출판한 거기 때문에 많은 권수를 하진 못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기념으로 출간을 했었는데, 그게 주간 베스트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대형 출판사를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 출판이거든요. 독립 출판이에요. 제가 내고 싶어서 제 돈 제출한, 제가 돈 내고 제가 출판한 그런 건데, 이런 성과를 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 동시에 어쨌든 제가 올해 5월부터 계속 글을 쓰기를 시작했었는데,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루는 게 있긴 있구나, 정말로 결실을 맺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사실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원래라면 오늘 한 달에 한 권 컨텐츠로 그 책 소개하는 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마침 수능을 쳤길래 제가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주 컨텐츠로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수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능이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로 불국어, 불영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단순히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오는 영어 영역에서 지금 1등급 비율이 최저 3%대에서 최대 4%대, 5%대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종로 쪽에서는 3.8%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역대급 가장 어려운 수능이었다. 제가 나중에 기사를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어려워진 게 갑자기 올해의 일은 아니고요. 계속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이번에 그 방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문제 정말 좋았다, 깔끔했다, 논리 구조가 아주 명쾌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문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다 떠나서 어쨌든 오답률이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려웠으면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강사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전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강사 입장에서 당연히 할 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웠으니까 오답률 탑 15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작년 6월 모평이 1등급 비율이 1%대로 지금 역대 최악의 시험이라고 불리는데, 그 오답률 퍼센테이지랑 비슷해요. 오답률 80%가 넘는 문제가 두세 문제 이상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실은 1등급을 잘 맞는 친구들,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3개만 틀려도 정말 등급 컷에 겨우겨우 들어오는데, 그 80% 넘는 문제가 3문제, 그 밑에 문제들도 70%대, 60%대 이랬었거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웠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렵다는 그 기준이 정말 다 다른데, 어떤 시험은 그 어려운 이유가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너무 어려운 개념을 담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이제 보기 자체의 매력적인 유사오답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영어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영어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현존하는 수능 주요 과목 중 유일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실력에만 집중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과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보게 될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능 과목에서 최저까지 가자고 하지 않는다. 최저 과목에서 영어가 빠진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 안 했다. 이게 수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학교 들어가면요. 모든 전공 도서가 원서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써서 번역본을 구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하기 위해서 쳐야 되는 영어 시험들 있잖아요. 뭐 토익 스피킹, 오픽 등등등. 거기서 일단 또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회사 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글로벌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서 영어를 못하는 회사원이 된다는 건,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사업가가 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화 영어와 시험 영어가 다르다고 해도 그래도 그 기초 있죠. 그 근간. 그거는 저희 지금 배우는 학습 영어에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회화든 아니면 이제 실용 영어 쪽으로 넘어갈 때 효과가 훨씬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친구는 상관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봤을 때 순전히 제 기준일 수 있지만 저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드시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외국에서 온 만화 영화 아니면 그냥 뭐 팝송을 듣든지 아니면 노래를 듣더라도 어쨌든 영어라는 것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과목이자 가장 오랜 기간 접촉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제 생각엔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미리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영어는 수능 필수 과목일 수밖에 없다. 영어는 필수 과목이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난이도인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 필수 과목이어야 하는데 어렵게 나올 때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든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는 초등의 수능 완성, 중등의 수능 영어 완성 같은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문의 답은 몇 번이더라 같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만 체크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기술로 문제를 푸는 시대는 지났다. 텍스트 이면의 기술을 넘어서서 정말로 독해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어휘력과 문해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이가 고3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면은 조기에 완성하는 건 이제 거의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완성한다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일단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몇 살 때 완성했으니까 고3 되면 그대로 유지하겠지라는 생각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3 때 고3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 1등급이 아이들이 수험생들처럼 갇혀진 공간에서 긴장 빡 하면서 친 시험이 아니라 본인의 방에서 안락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푼 시험지가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래봤자 학원에서 친 시험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래봤자 중3 때 나온 고3 시험지 정도겠죠. 근데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영어가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중3 때 1등급 나왔다고 해서 혹은 초6 때 1등급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가 고3 때 1등급 나오리라는 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기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내려두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의 영어 학습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단순히 독해로 바로 들어가서 단어 몇 개 외우고 대충 무슨 내용인가 단 몇 번씩의 아주 단편적인 독해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파악 그리고 논리 구조의 이해, 맥락의 이해를 깊이 체화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각인하는 그런 독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주, 몇 개월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전반을 함께 하는 그런 영어 학습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런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시험을 쳤던 우리 수험생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원래 이제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이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였었는데 5등급을 받다가 이번 수능에서 가채점 90점을 받았고 원래 6등급이던 친구가 이번 수능에서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안정적 3등급.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2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안정적 3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이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원들이 입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입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되 그 와중에 성장한 친구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우리 재원생 고3 졸업생들이 보고 있다면 결과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결과는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이 열심히 했던 그 과정, 어쨌든 치열하게 무언가를 몰두했던 그 과정이 이번 수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혹은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더 유의미한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잘 봤다, 이번 시험 못 봤다로 너무 많은 걸 결정하거나 결론 짓지 말고 조금 더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학원에 놀러 오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꼭 연락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수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놓아 보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수능이 아마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현재 초육 기준으로 선운수령 평가에 대해서 도입을 고민하고 듣기 평가를 폐지하고 뭐 그 자리에 선운수령 평가를 넣는다는데 이제 그러면 듣기만으로 확보되던 그 안전 점수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어 점수 전체에 하방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영어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선원수령이 도입이 되는 게 확실시 되면 지금 교육부터는 정말 구문 공부부터 독해 과정까지 정말로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초6의 완성, 중3의 완성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힘들 겁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을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약속했던 책 추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